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11일 월요일이에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뭐 가래떡 데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대로 또 그렇게 나름대로의 날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거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이거는 준마기. 준마 그러면은 아주 좋은 말이죠. 잘 달리고. 그러면은 준마기 할 때 전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천리마기. 그래서 이거는 천리마기. 그러면 기기, 그렇다면 기기 한자가 있어요. 한자어가 천리마 아니면 아주 좋은 말을 말할 때 기기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이거 천리마기 했었고 오늘은 이제 준마기.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저랑 이런 기간만큼 공부를 했으면 아하, 이건 이제 확실히 이제 아실 거예요. 아, 이거는 극이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준마 아주 좋은 말, 잘 달리는 말이니까 말마가 부수구나. 형성문자 이제 금방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죠? 두 개 이상이 결합해서 하나는 소리를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당연히 형성문자가 가장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것이 키기였는데, 그러니까 키기가 지금은 이렇게 쓰지 않고 위에다가 대나무죽을 써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 극이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기자가 들어간 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기자, 그 기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속일 기가 되고, 또 이거를 빼고 앞에다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 기기, 태극기 할 때 기가 되고, 뭐 이거 빼고 또 이 기자 앞에 이렇게 쓰면은 뭐 물리름기, 아주 흔하게 많이 나와요. 이 기자가. 나무목 쓰면은 우리가 장기기, 바둑할 때 그 장기기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데 뭘 주로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준마기 할 때 말만은 당연히 이거는 뭐 부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기는 음을 빌려준 형성 문자다. 그래서 준마 할 때는 여기다 말 맞춰 쓰면 되고, 기기 그러면 한마디로 준마, 아주 좋은 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허수아비 괴. 과거에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그 시절만 해도 이게 포스터 아니면은 표어 이런 걸 만들 때 반공, 학교에 보면 반공, 방첩 이런 거 많이 써 있었고, 그러면은 북한을 이게 그리게 되면은 이게 6.25쯤이라든지 이럴 때 그런 거 많이 해요. 이게 포스터라든지 이렇게 아니면은 표어 이런 걸 할 때. 그러면 북한 뭐 이렇게 괴뢰라는 말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괴뢰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꼭두각시다 이런 얘기고, 꼭두각시라는 뜻은 그러니까 남의 앞잡이가 돼갖고 그 이용당하는 사람을 이제 꼭두각시다 이렇게 해서 괴뢰, 뢰 할 때도 물론 지금 이 급자에 안 나오는 글자지만 이거는 뭐 허수아비 뢰, 꼭두각시 뢰 이렇게 얘기해서 괴뢰도당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귀에 많이 익숙해요. 그럼 이거는 허수아비 괴인데 또 다른 뜻이 뭐냐면 크다, 귀신, 괴이하다, 꼭두각시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허수아비 괴자에. 그럼 이제 그 자원 설명을 보면은 뭐냐면, 이제 이 귀신 기자가 요것만 딱 나오면은, 이 글자만 나오면은 귀신머리 불이라는 뜻에서 이제 귀신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밑에 사람인 말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사람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사사로울 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죽은 사람, 이거는 이제 귀신이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귀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허수아비다. 이거 사람의 모양이긴 모양이에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가을에 농촌 들녘을 보면은, 옛날 왜 농촌 드라마 이렇게 보면은 가을 들녘에 이게 허수아비가 이게 밀짚 모자 쓰고, 그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모습이긴 하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꼭두각시 그 모양.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 귀신 기자가. 그럼 이거는 허수아비계는 뭐냐면 형성문자죠. 형성문자로 나왔는데 그 허수아비라는 거는 사람 모양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겉모양은 근데 허수아비다. 아무 이제 뭐 생명도 없는 생명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귀신처럼 생명체가 없는 것이다. 이거 허상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럴 때 허수아비 괴할 때 사람인변이 나온 거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귀신이 이제 귀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귀신처럼 뭔가가 사람은 아니야. 그죠? 귀신도 그렇고 허수아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밥그릇로 아니면 거물로. 자, 이제 이걸 이제 보면은 이 글자를 보면은 이제 성이 노신 사람은 이제 이걸 쓰죠. 노시성.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사자성어도 있어요. 노생, 지몽. 이거는 꿈몽자. 그러면 이제 노생지몽이라는 거는 속뜻은 그래요. 인생과 그 영화가 더덥다. 한마디로 우리가 뭐 일장춘몽이다, 한단지몽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노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단 지명 이름이에요. 한단에서 도사 그 여옹의 베개를 빌려서 이제 잠이 들은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거야. 한 일평생을 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꿈을 이제 누리는 동안 이제 자기 꿈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꿈속에서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제 꿈을 꾼 거죠. 이 꿈을 깨보니까 그 매조, 차조도 아니고 매조로 밥을 짓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쌀은 별로 없고 매조로 이제 밥을 짓는데 그 밥을 짓는 그 동안 잠깐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그때 꿈이 일평생을 부귀영화를 누리는 한마디로 일장춘몽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덧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그게 노생지몽이다. 이제 이런 이제 사자성어가 있고 이제 고사성어죠. 그럼 이제 자원 설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호랑이 호잖아요. 부수의 호랑이 호. 그러니까 호랑이 발같이 생긴 이게 화로 같은 게 있으면 이거는 밥그릇로 거물로도 있고 자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밥그릇, 그 다음에 화로, 그 다음에 거물로, 성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거물로에도 나오고 검다라는 게 왜 쇠붙이 우리 세대 그러니까 50대, 60대, 5, 60대 보면은 예를 들어 시골 살았을 때 아주 옛날에 어린 시절에 화로를 보면은 색깔이 질그릇은 만든 거 말고 쇠로 만든 거 보면 좀 검무디티해요. 그리고 이 열기가 땅에 닿으면 안 되니까 발이 달려 있잖아요. 화로에 보면. 그런 것처럼 이건 거물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화로 종류의 그 발이 달려 있는데 어떤 발이냐? 그 호랑이의 발같이 생긴 것이 이렇게 화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발 달려 있는데 요게 이제 호랑이 발 모양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밑에 받침이. 그러면 자원 설명에 보면은 그러니까 호랑이의 발 같은 다리가 있는 질그릇을 뜻하는데 그 옛날에는 화로가 이런 게 쇠붙이 이런 걸로 못 만들었어. 그 옛날에는 이제 질그릇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항아리 같은 그런 종류. 그러면 요것만 지금 여기까지만 쓰면은 한자가 뭐냐면 이거는 밥그릇로. 여기도 밥그릇로지만 이것도 밥그릇로. 여기에다가 그릇명이 추가돼서 이제 이거는 한자의 밥그릇로고 이렇게 따지면 이것도 밥그릇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은 호랑이호, 부수의 호랑이호고 이거 한자의 호랑이호 이듯이 마찬가지로 자전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게 뭐냐면 밥그릇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자전에 보면은 이것이 밥그릇로 아니면 큰 밥그릇로 이렇게 나와요. 자원에는 큰 밥그릇로, 자전에는 그냥 밥그릇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글자 자체가. 그리고 성로 아니면 거물로 이런 뜻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성시자로도 쓰이는데
이 범, 호랑이 호가 나온 거는 그 밑에 화로 밑에 이제 발 달려 있는 거 그거를 뜻한다. 여기 있는 이렇게 발 달려 있는 거. 그래서 밥그릇이란 뜻도 있지만 원래 화로로 하면 여기 불화가 들어가야 돼요. 불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전에 보면 이것도 화로로라고도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가 꼭 한 가지 뜻만 음과 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를 아시고 그중에 내 귀에 쏙쏙 꽂히는 걸로 외우시면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11월 11일에 강의 준비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내일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